투자를 기본적으로 다들 하고 계시지만 조금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막무가내 투자였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생각을 하면서 네. 저는 일단은 기관이 들어왔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요. 체크할 것들이 뭐 여러 개가 더 생기셨구나.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랑 좀 기간이 비슷하시네. 들어왔으면 며칠 동안 들어왔는지 그거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네, 들어가요. 솔직히 저는 이제 나름대로 책도 좀 보고 뭐 유튜브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다른 게 난 안다고 생각했어요. PR도 내가 들어봤고 뭐도 들어봤고 다 들어봤다. 근데 수업 듣니까 아 내가 눈으로 본 거지 아는 게 아니었다. 내가 눈으로 봐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지 이게 뭔지를 몰랐다.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진정한 있었구나.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아. 그걸 좀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게 진짜 배움이나 뭐 학습의 어떤 순기능이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바른 투자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옆에서 또 야 이거 좋대 이거 한번 사봐라고 하면서 또 혹하더라고. 그러면 귀가 뭐 이렇게 커지고 아무튼 요럴 때 좀 소문이 아닌 확인된 진실을 알려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뭐 저희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발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저는 좋죠.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 들려주실 건가요? 그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 시중 책이나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저만의 노하우와 꿀팁 대방출하는 시간을 꿀팁 대방출.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게 뭐죠?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첫 시간. 시간 PER. PR. 주가는 순이익 곱하기 PR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익이 늘거나 PR 멀티플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을 찾으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할 거는 이익의 증감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적표를 받는 그 실적 시즌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적 시즌에만 잘 대응을 해도 여러분들은 투자 수익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상당히 실전에 유용한 전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듣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시즌 관련해서 오늘 아주 풍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또 잠시 뒤에 공개될 신무재 전문가의 와일드카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나 카카오톡에서 852 신무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보고 향후 3개월을 우리가 이거를 투자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보니까 이제 주린이분들이 뭐 용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신가요? 목표가?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컨센서스는 뭐냐면은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들이 다 다르겠죠. 그걸 평균한 값이에요. 지금보다 시장의 기대치. 우리가 첫 시간에 뭘 배웠다? 남이 보는 상대적인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남이 보는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즉 시장의 기대값이다. 기대 실적이다. 자, 그리고 실적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만 보면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영업이익이다. 왜? 이 기업의 고유의 영업력을 나타내는 지표고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세금만 뺀 숫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집중을 하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경제성장률이라고 그래도 이번 분기가 뭐 4%가 났다. 이 의미는 뭐예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만큼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로 이제 YOY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year on year.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라고 하면 뭘 비교를 해야 된다? 2분기 실적이 아니라 전년도의 3분기 실적. 왜? 분기별로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체를 볼게요. 자동차 업체들. 여름에 뭘 하죠? 휴가를 많이 가죠. 그러니까 조밀수가 짧다고요. 그러니까 3분기는
우리가 1, 2, 3, 4분기 중에 제일 작아요, 숫자가. 근데 그게 작게 나왔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어땠냐. 그런 의미고, 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에어컨이거든요. 그 에어컨은 한 뭐 5월, 6월부터 나가겠죠. 그 전에 1분기부터 이제 생산을 많이 하고 출고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LG전자는 1분기 때 실적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보통 4분기 때 일회성 손실을 많이 떱니다. 그러니까 4분기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업체별로, 분기별로 계절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년 동기로 비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는 분기별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 성장주라는 건 뭐였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은 매년 거의 매출액이 100%씩 증가를 해요.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도 증가를 해야 된다고. 100%가 증가한다는 건 뭐야? 분기별로 최소 20%씩은 증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고성장주는 전분기 대비도 중요하다. 근데 다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뭐다? 전년 동기 대비를 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을 언제 발표하냐? 예. 그러니까 분기별 실적을, 분기가 뭐예요? 3개월 단위죠? 1년에 4번 발표를 합니다. 그죠? 언제 발표하냐면은 1분기를 한번 볼게요. 1분기가 뭐예요? 1월부터 3월까지죠. 네. 그럼 실적을 집계하고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언제까지 발표를 하냐면은 그 분기의 마지막 그 3월로부터 45일 후까지. 즉 뭐다? 4월부터 5월 15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5일 후까지 발표를 하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을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다? 15일을 더 준다. 60일, 3월 말까지. 응? 이렇게만 일하시고 그러면은 실적 발표를 대충 언제 하냐면은 이 4월 첫 주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타트를 끊습니다. 근데 이거는 확정 실적이 아니라 잠정 실적이에요. 기간이 짧으니까.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많이 발표를 하냐? 4월 셋째 주, 넷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대형주는 이때 나오겠죠. 컨센서스가 있어요. 비교해서 보면 되고 컨센서스가 없는 중소형 주가 한 70%가 돼요. 애널리스트들이 2,300개 종목을 다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런 종목들은 거의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에 집중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정보가 노출이 별로 안 됐어. 안 됐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일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거나 또는 우리가 모르는 아주 좋은 기업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언제 한다? 한 이틀만 집중을 해라. 이틀만 집중을 하면 여러분 3개월 장사를 할 수 있어. 선생님, 제가 질문했는데 그러면 그 컨센서스 이제 발표를 공지라든 이런 걸 좀 하나요? 그 사이트 자기들 그 회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는 무조건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실적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는 다트란 사이트 있죠. 다트. 공시 시스템. 거기 접속하시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실적 시즌을 대목이라고 친다면 이제 언제 싸워야 되는지는 이제 파악이 된 거고 그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실적 시즌에 주린이들을 위한 어떤 투자법 아주 기본적인 것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죠. 실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왔어. 그럼 매수. 거꾸로. 기대치보다 덜 나왔어. 매도인데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 이런 말 듣잖아요. 네. 서프라이즈는 언제를 말하냐? 기대치보다 10% 이상 많이 나왔을 때. 쇼크는 반대. 10% 이상 적게 나왔을 때. 조금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예. 실제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많이 나와야 되고 전년 동기 대비 줄면 안 되겠죠. 성장을 해야 되겠죠. 전년 동기 대비도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라.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누는데 이 분기는 뭐예요? 한 개 분기죠. 이거를 우리가 짧게 판단하기 위해서 곱하기 4를 해라. 연율화를 시킨다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은 연간으로 이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간이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네. 간단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싼지 안 싼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매수 후보군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인 업체가 있는데 이번 분기 50억이 이익이 났어. 그럼 곱하기 4를 해서 연간으로 200억이 날 수 있는 업체일 수 있겠네. 물론 분기별로 계절성이 있으니까 그대로 안 나요.
이 실적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간이로? 간이로. 예. 간이로. 저평가, 고평가를 우리가 아주 빠르게, 단순하게 판단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50억 이익 났으니까 곱하기 4 하면은 올해 한 200억 이익이 날 수 있겠구나. 1000억을 나눠버리면 5배네? 10배 언더면은, 싼 편이네. 그러니까 막 20배, 30배 나오면 사실 힘들고. 그러면은 만약에 반대로 어닝 쇼크가 났어요. 근데 이때가 기회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막 계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좀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어닝 쇼크가 났는데 그럼 주가가 빠지겠죠. 네. 이제 그거를 또 매수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일회성 손실이라는 거. 그러니까 기업은 뭐다? 연속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한 번, 이번 뿐이야. 그거는 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감가상각비의 내용 연수를 단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감가상각비는 대충 아시나요? 네. 직관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시간 지나서 값 떨어지는 거. 10년 지난 빵이다. 그러면 뭐야? 매년 500억씩 감가상각이 돼. 이게 직관적으로 하는 거고 회계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현금은 살 때 나갔죠. 근데 이 자동차를 10년간 쓸 수 있어. 근데 그 한 해에만 비용을 하면 안 되겠죠? 10년 동안 비용을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요. 어려? 왜냐면은 우리가 5천만 원을 주고 자동차 산 그 해에 5천만 원의 비용을 반영할 수가 없다고. 왜? 이거 10년 동안 쓸 건데 그 해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10년 동안 배분을 한다. 그거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5년으로 단축시키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더블이 되겠죠. 그죠? 손익계산서에는 500억씩 들어갔다가 1000억이 드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비용이다 아니다? 회계적인 숫자 변경이라는 거지. 현금이 그때 유출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단순히 회계상의 변경이다. 그러면 근데 실적은 또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죠.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거는 어닝 쇼크가 아니다. 그런 의미고.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베스가 뭐죠? 목욕. 빅베스. 목욕탕에서 때를 다 미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털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올해 사장으로 부임을 했어요. 내년부터 내 성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내년부터 좋아져야죠. 네. 올해 실적은 나랑 상관이 없어. 올해 모든 걸 다 손실을 반영시키는. 그러면 그때 실적은 아주 안 좋겠죠. 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걸로 이익이 안 나왔다는 거는 우리는 매수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런 거 구분을 할 수 있나요? 이게 다 보고서에 막 나와 있나요? 나와야죠. 이 어닝 쇼크는 이런 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막 삼성전자 같이 엄청 큰 업체들도 뭐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인가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장중에 이런 경우가 많죠. 어닝 쇼크야. 주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장중에 쭉 빠져.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아니래. 그럼 또 주가 또 회복이 돼요. 그다음에 또 팁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리면은 네. 자, 실적 발표를 할 때 또 투자 규모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뭐 얼마를 투자를 할 거야. 근데 이것도 기대치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50조를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난 100조를 투자한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그널은 뭘까요?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렸어, 생각보다. 납품업체가 좋아진다. 그렇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뭘 사라? 그때 하죠. 제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써놨는데 납품업체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 소부장이라고 그러죠.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장비 업체들은 삼성전자의 투자가 바로 매출로 꽂힌다. 즉 뭐다? 삼성전자가 투자 규모를 늘리면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업체들을 사라는 거지. 소부장이
소재, 부품, 장비. 부장님이 아니시구나. 난 대부장, 중부장, 소부장. 부장님이셨어요. 그 중에서도 주가의 탄력성은 장비가 제일 크다. 왜? 이 소재랑 부품은 꾸준히 나가요. 장비는 투자할 때 한 방에 다 나간다고. 그러니까 장비 업체에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실적이 좋다, 나쁘다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볼 게 많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런 주식 투자법 더 궁금하실 거예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잠시 뒤에는 또 와일드카드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빨갛게 물들일 와일드카드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852 시무제 친구 추가하시고 질문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거기에 올라타면 되는데 실적이 좋았는데 오케이 다 들어갔어 했는데 뭐야 하면서 막 빠지는 경우 이런 거는 그쵸. 무슨 경우예요? 실적이든 호재성 뉴스든 뭐든 간에 미리 반영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는 거는 네.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는 거죠. 선반영. 그렇죠? 4월부터 이제 실적을 발표한다 그러면 3월부터 애널리스트들이 또 예상 실적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업데이트하면서 좋아진대. 라고 하면은 또 주가는 또 반영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그 전에 미리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으면 좀 경계심을 가져라. 그리고 매매 팁을 보자 그러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을 상향을 시작했다. 그때 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다? 주가가 미리 많이 반영을 했으면은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주가는 뭐다? 미래의 기대감과 실적이 중요하다. 지금은 좋았는데 회사에서 얘기해요. 다음 분기는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항상 뭐다?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주린이들이 저를 포함한 주린이들이 실적 시즌 때 이제 뭐 매수를 한다고 쳤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효과적일까요? 컨센서스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라? 예상치보다 더 나왔냐? 10% 이상 서프라이즈냐? 간이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10배 미만이냐? 다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이러면은 매수 후보군이 되는데 그럼 언제 매수를 하냐?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실적을 장중에 발표하는 경우, 장 끝나고 발표하는 경우. 우리가 장 끝나고 발표를 하면은 편해. 왜? 다 볼 수가 있어. 일회성 손익이 뭐 있느니 없느니 또는 뭐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다음 분기 내년은 어떨 거냐 이걸 다 고려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액션을 어떻게 해야 돼? 다음 날 언제 사야 돼? 시가에 사야죠. 시가에. 그때가 제일 쌀 확률이 크다는 거죠. 왜? 시장 참여자들이 다 보고 있던 거지. 근데 이제 장중에 발표하면은 어떻다? 이 판단의 시간이 짧아요. 왜? 이게 일회성 손익이 있는 건지 뭐 다음 분기는 어떤 건지 판단이 잘 안 서. 그때는 어떻게 해라? 일부. 한 3분의 1만 팔면 단 거.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다음날 시가에 사라. 컨센서스가 없으면 없는 경우는 뭐겠어? 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냐. 그게 제일 중요한 지표입니다. 성장성이 있어야 되니까. 또 10% 이상 증가를 해야 돼.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돼. 10배면이나. 요거는 우리가 매수 후보군인데 한 번 더 점검을 해라. 일회성 손익 여부라든가 다음 분기 또는 내년 전망까지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들이 나와요. 그것까지 다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다음날 시가에 사라는 거지. 근데 그 리포트가 그 발표 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표 전에 나오는 거는 그냥 예상치고 네. 발표하고 이제 리뷰를 하죠. 리뷰. 이 3분기는 뭐 일회성도 없고 좋았어. 그리고 또 4분기도 좋을 것 같아. 내년에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선반영을 할 수 있는 먼저 예상치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리뷰를 보는 게 그러니까 이제 컨센서스가 있는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이 이게 리포트들이 나와요. 이게 막, 야, 이거 생각보다 좋아진대. 그때 사야지. 그쵸. 그죠. 그럼 예, 미리. 그럼 예상치가 나올 때 정리해놓고 그쵸. 미리 좀 매집을 하는 전략. 네, 알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고, 그러면 한번 사례를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 파트론이라는 업체인데, 파트론이라는 업체는 휴대폰 그 카메라 모듈,
업체예요. 분기별 실적이 나오면은요, 과거는 확정치고 미래는 또 추정치가 또 나와요. 이걸 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실적이 발표됐을 때 또 요런 란도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여부를 얘들이 줘. 자, 볼게요. 이제 9월 실적은 이제 확정치니까 모르겠는데 작년 9월에 220억이 났어요. 근데 시장의 예상치는 어땠다? 200억이었어. 줄 걸로 예상을 했어. 근데 실제로 어떻게 났어? 10% 이상. 260억이 났어. 30% 오는 거지.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시장에서 몰랐던 게 있었던 거야. 전년 동기 대비로도 감소가 아니라 20% 정도 증가했죠.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자. 간단하게, 단순하게. 물론 분기별로 다 계절성이 있다 그랬죠. 울퉁불퉁해요. 근데 단순하게. 이때 시가총액이 5천억이었어요. 그럼 260억이니까 곱하기 4하면 한 1,000억 되겠죠. 밸류에이션도 싸네. 그러면은 조건이 만족을 된 거죠. 그 다음 뭐래라? 애널리스트들의 또 전망치를 또 봐라. 이번 분기만 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언제 사라 그랬죠? 이건 장 끝나고 발표를 했어. 시초가. 시초가에 사라는 거죠. 실적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관심이 없던 종목이에요. 응? 근데 11월 1일 날 발표를 했어요. 장 끝나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날은 반영이 안 됐겠죠? 그 다음날 어찌됐든 장 때 양봉이 났어요. 실적이 좋으니까. 시가에 샀으면 여기서 제일 싸게 산 거지. 그래서 주가가 지금까지도 이때만 샀어도 거의 3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852 실무제 친구 추가하시면은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 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와일드카드. 예. 우리 눈이 반짝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크게 두 가지 사업부가 있어요. 드라마 제작사 플러스 극장 체인을 갖고 있어요. 이 드라마 제작사는 우리나라 2등 업체. 이 극장 체인도 우리나라 2, 3위 업체예요. 이 드라마 제작사에서 최근에 뭘 제작했냐? DP와 지옥을 제작을 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그리고 이제 차후에 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로 설강화.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지금 우리는이라는 작품을 또 방영을 해요. 그 회사가 근데 극장 체인도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2, 3위권. CGV 바로 다음에.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이 업체 시가총액이 9천억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사업부가 있다고 그랬죠. 시가총액이 9천억인데 이 드라마 제작사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냐? 올해 초에 이 중국의 텐센트 있죠. 텐센트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 기업 가치를 1.7조로 인정을 해줬어. 1.7조인데 우리 지분을 70%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1.2조의 우리는 드라마 사업부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아까 9천억이라고 그랬죠. 지금 뭐다? 이 업체는 9천억이라는 시가총액에는 얼마를 더 우리가 플러스를 할 수 있어요? 드라마 제작부 사업 가치를 3천억 더 얹을 수 있고, 극장은 지금 빵이야, 빵. 빵이지만은 최소한 3, 4천억은 더 얹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업체들의 특징이 뭐다? 모멘텀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데 주가가 많이 또 빠져 있어요. 그 지옥이 공개되고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지옥이 공개되고 많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기회다. 왜냐하면은 기업 가치는 변한 게 없어. 단순히 모멘텀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다. 이 싸다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든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계속 나올 거고. 국장이야 뭐 지금은 안 좋지만 언젠간 또 회복이 되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옥도 지금 엄청 흥행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주가들의 속성이 모멘텀을 선반영하고 그때부터 또 빠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사야 돼요? 그때 빠지고 난 이후. 빠질 때. 빠지고 나서 바로 사면 안 되고 어떨 때? 기관이 들어온다든가 차트가 또 변화가 있다든가. 지금 요 종목은 그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싸고 예. 단순히 딥 지옥 개봉으로 주가 올랐다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기관들이 지금 조금씩 사고 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드라마들 계속 나올 거고 또 나올 거고 극장도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는 사실 이 주가라는 게 주가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기업 가치는 변한 게 없어. 그렇죠? 궁금하시죠?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검색 852 시무제 친구 추천 친구 추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와일드 카드들을 저희가 뭐 다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희들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분석을 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또 현명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종목까지 오늘 너무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서 예,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주린이 탈출시켜 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정신 차렷! 네.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